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문서 크말 이거 월수 이론 기본 작업 7 기본 작업 7 자, 교재 67페이지. 자, 거기 있는 내용 진행하시기 전에 자, 일단 화면상에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D열, E열, F열, 그 다음 G에서 쭉 A열의 사이즈와 각각의 열 사이즈와 요 지금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요 각각의 열의 사이즈와 그 L열 옆에 있는 M, N, O, P 열 사이의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시세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D열하고 N열하고 사이즈 차이가. 자, 보세요. 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 하면 똑같네요. 똑같군요.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자, DL부터 F열까지 범위 설정.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열 경계선 포인트 맞춥니다. 크기 조절 포인트 약간만 10 정도 맞춰볼까요? 10. 아니면 요즘 어쨌든 지금 현재 사이즈보다 좀 크게만 맞추세요. 그러면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D열하고 E열, F열은 N, O, P열보다 사이즈가 좀 크다는 거 이제 느끼시죠?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사이즈 열 다르게 설정했다는 관계와 그 다음 혹시 이 시트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트하고 더 다른 점이 있으세요? 이 시트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트와 다른 점. 오케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눈금선이라고 했습니다. 눈금선. 네? 눈금선. 사용하시는 사용자에 따라 이 눈금선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눈금선이 없다 지금 현재는. 자, 그럼 위에서 뭐 할 거냐고요?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뭐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자, 범위 설정. 기본적인 복사 붙여넣기 아닐까요? 한국 부분만. 표 범위 설정. 복사 단축키 외우라 그랬죠? 컨트롤 C. 그리고 N열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자, 그리고 잠깐 대기. 붙여넣기를 하시면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생겨나 있습니다. 붙여넣기 옵션. 자, 목록 단추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붙여넣기 컨트롤 V는 여기서 엑셀에는 이제 붙여넣기 경우의 수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방금 사용했던 컨트롤 V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붙여넣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요겁니다. 요거. 아이콘을 따지면 요거. 모두 붙여넣기. 자, 우리 알만한 것만 일단 해볼게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테두리 없음 클릭.
하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안 보입니다. 그다음 목록 단추 눌러서 그 두 번째 주 두 번째 거 원본 열 너비 유지. 자, 원본 열 제가 그래서 요 사이즈 좀 조정했거든요. 원본 열 너비 유지.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 조정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확인들 하셨죠? 그 다음에 행열 바꾸기. 원본에 있는 행과 열을 바꾼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가시면 우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는 내용과 서식을 붙여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게 값을 이야기합니다. 값. 그러면 이렇게 값만. 아무 서식 없이.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서식만 붙여넣겠다. 데이터 없이. 서식만 붙여넣겠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라는 건 실의 개념입니다. 자, 화면 보실래요? 여기 equal D 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O 셀을 선택하시면 equal E5 1호셀이죠. 그러면 이 1호셀에 가시면 실제 값이 없습니다. 근데 이 0이라고 나타나는 이유는 엑셀은 뒤에 있는 셀을 참조하잖아요. 지금처럼. 네? 참조 맞죠? 수식을 썼으니까 참조. 참조에 비어있는 셀을 참조하면 무조건 0으로 표시합니다. 그 결과값은 0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그림. 그림이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니까요. 이렇게. 그림의 형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연결된 그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결된 그림이라 해서 이렇게 셀 범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연결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원본 셀의 내용을 내가 바꾸죠. 이렇게 원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꾸면 여기 참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또 이렇게 바뀌죠. 이게 이제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요. 자, 한국을 복사하시고 셀 선택. 자, 잠깐만요. 빈 셀 하나만 선택하고 잠깐 대기.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자, 홈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단추가 두 개 보이죠. 위에 있는 이게 이제 방금 아이콘에서 보셨던 모두 붙여넣기라는 아이콘이고 그 밑에 붙여넣기 목록 단추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면 방금 보셨던 내용들이 옵션의 붙여넣기 옵션들의 내용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모두 붙여넣기를 하겠다. 자, 셀을 옮겨서 아니면 아직도 더 붙여넣기 그러면 뭐 연결하여 붙여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컨트롤 버에 있어서 붙여넣기 옵션을 바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명령에서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창을 열어야 됩니다. 창을. 그래서 그 창을 여는 방 붙여넣기에 대한 창을 여는 부분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옵션 내용들은 좀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잠깐만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붙여넣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시험은 요 옵션들만 좀 알아두세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해서 우리 그림 옵션, 연결 옵션, 연결된 그림 옵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 이제 매치 좀 시켜보시고 자 67페이지 그림 이쪽에 출제 유형일 그림 1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 기능 중에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복사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 그림을 같은 양식을 만드시죠. 자, 그러면 자 작성일 작성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
단축 깨우세요. 그 다음 B2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난다. 근데 뭐 이때 옵션에서 뭐 한다고요?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림. 자, 그림 복사 기능이라는 게 이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란. 아니 원본에 있는 결제란 복사, 선택해서 복사. 그리고 F2셀로 가시고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부터 일본까지 범위 설정, 복사, B6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점점점은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점점점은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요?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명령이 실행이 되어지면 이 표시는 점점점이라는 이 표시는 사라지지만 움직이는 이 점점점은 내가 의도적으로 붙여넣기 하기 싫다. 그러면 ESC 기능의 세제 ESC. 그림 이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는 연습 좀 하세요. 저장.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S. 그림이 교재 68페이지. 그림 이 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 양식 맞추시오. 그러면 일단 검사의 시 사업자명 복사. A 17인가요? A 1호 셀 선택하시고 내가 선택한 셀이 A 1호 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름 상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름 상자 A 1호 셀.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쪽 방법으로 할게요.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홈탭에 이 방법으로 합니다. 그림 붙여넣기 옵션. 그 다음 결제란 복사. D 1호 셀 선택하시고 자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다음 날짜 현황과 사고 발생 현황 복사. A19 셀 선택하시고 자 요 명령 이용할게요. 요거 홈탭에 있는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컨트롤 S. 자 시트 옮겨 가겠습니다. 그림 3. 교재 70페이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범위 얘기죠. 결제란 복사. 그 다음에 D4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 어느 방법 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그림 옵션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연결하여 그림은 연결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요 옵션. 요거 이용하셨죠? 네, 클릭. 나머지는 끝. 그리고 요 원본은 지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요 세 가지 옵션만 기억하시고요.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한데 과거에 뭐 이런 게 있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자, 파일을 엽니다. 파일 열 겁니다. 파일 탭을 열기. 자, 찾아보기. 기본 작업 2로 갑니다. 기본 작업 2 파일 여시고. 자, 기본 작업 2-3. 시트명 기본 작업 2-3. 그리고 교재 38페이지. 삼 번 봅니다. 3번. 38페이지. 제가 여기 하나 빠뜨리고 때가 되면 여기 와서 다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자, 내용 읽어볼게요. 그 3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제4에서 제1호 영역을 복사하여 어디죠? 여기죠. 여기를 복사하여 판매량 영역에 여기죠. 여기 판매량 영역에 더하기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엑셀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 이 두 개를 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 내용을 여기다 대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바뀔 겁니다. 여기가 요 내용을 추가 판매량이니까 여기 지금 빠뜨렸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148 이렇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148 남산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물론 대해서 뭐 다른 방법도 있고요. 이제 수식을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사 붙여넣기라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추가 판매량 부분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 할 부분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하나의 셀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옵션의 기능 중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설정하려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창을 띄워서 여기 보이세요? 뭐 물론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조금 있긴 한데 뭐 거의 뭐 있고 밑에 보면 연산 작업도 가능하다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확인하셨어요? 여기에 뭐 더하기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확인해서 나가면 여기에 원본 여기 이제 복사를 해야 될 원본판이었으니까 여기는 사실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마 파란색 줄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는 뭐 값만 붙여 넣는다든지 뭐 이런 옵션을 선택해서 자 일단 자 화면 봅니다. 모두 일단 모두 확인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자 아직도 붙여넣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표시죠. 자 붙여넣기 자 범위 설정하시고 붙여넣을 부분 붙여넣기 목록 단추를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번에는 모두가 아니고 더 연산 더하기를 하시는데 붙여넣기 할 때 값만 더하기 하겠다. 값만 됐어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서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서식은 여기에 있는 값만 가져오겠다. 됐습니까? 네.
제장. 아이고.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실제 잘 안 씁니다. 그게 크게 쓸 일이 자주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뭐 어떻게 하냐면 식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식 더하기 연산자 쓰면 되잖아요. 자, 화면 보실래요? 이 값 더하기 이 값 해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복사해서 어디다가 특정 위치에 값만 붙여넣으면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는 수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수식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실제 이제 나중에 쓰실 때 이제 이런 방법도 이제 복사 분석기 옵션에 있는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값만 붙여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틀리죠 이거 두 개. 이쪽은 수식이 있지만 이쪽은 값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쓴다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데 말씀드리지 못한다 그랬죠. 아는 기능이 있으면 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그렇게 뭐 화려한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 펼치시고 8 바꿀게요. 8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있는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3 파일 여시고 화면이 좀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이 파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파일 탭에 다시 하나 더 열게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있는 크마리가 엑셀 2016 기능이라는 파일 여시고 시트명은 조건부 서식일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조건부 서식일 교재는 일단 45페이지 펼쳐만 놓으세요.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셀이 조건 우리 조건이라는 거 아시죠? 수식할 때 많이 나왔죠? 필터할 때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다 라는 기능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1000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빨간색 글자색을 처리하라고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아마 우리가 뭐 특별한 기능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자 이거 이 값 선택해서 100만 초가입니까? 라고 판단을 하고 100만 초가 맞네요. 글자 색깔을 빨간 색깔로 바꾸겠다. 이건 100만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서식을 바꾸면 안 되겠죠. 자 이건 100만이 넘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여기까지. 자 실행 취소나 검정 색깔로 다시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실행 취소 다시 검정 색깔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가 한 10개 12개 정도 되니까 이런 귀여운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몇 개라고요? 100만 개 100만 개를 방금 같은 방식을 처리하면 항상 뭐래죠? 도중에 실수한다니까요. 네? 왜냐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사람이 뭐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금 같은 그런 개념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을 뭘 한다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조건부 서식.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작업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방금 했던 이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상여금이 100만 초과인 셀에 대해서 임의 서식을 설정해보자. 그러면 자, 조건부 서식은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상여금 데이터 부분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초과인 셀에 자, 이거 서식 작업이죠. 결과적으로 서식을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홈 탭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셀 서식을 작업하는 기능은 홈 탭의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기능을 이용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셀 스타일 배우셨죠?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여기 따로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따로 있습니다. 목록 단순에서 규칙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라는 표현은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규칙과 조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규칙들 중에 쭉 찾아봅니다. 100만 초과. 뭐뭐보다 큼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다음 값보다 큰 셀의 서식 지정. 다음 값의 기준이 얼마? 100만. 그다음에 적용할 서식. 진한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자, 여기 텍스트라는 글자는 그 내용은 글자 색깔, 글자 색을 의미하고요. 채우기라고 하는 건 배경, 셀 배경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색깔을 하나 선택을 해서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한 개만 해봤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게 왜 이 기능이 왜 필요할까요? 네? 이 기능이 왜 필요할까요?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조건부 서식형 기능은.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기억이 오래 남겠죠. 왜 필요할까요? 특정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동으로. 그러면 거기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 뭡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과목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입력하는데 점수는 0부터 100점까지 사이 값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는 값이 입력될 수도 있겠죠. 101점. 예? 그럼 그런 걸 뭡니까? 서식을 넣어서 바꾸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찾아내기가. 그래서 그 찾아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99만 9,999라고 이렇게 바꾸면 서식도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다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있던 값이 1014 000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서식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기가 차장인 셀의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보자. 자, 지기 범위에 가셔서 자,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의 목록 단순서. 자, 조건 찾습니다. 이번에는 차장과 같아야 되겠네요. 같음. 뭐 이런 거 찾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우리 함수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같음. 그러면 다음 값과 같은 셀의 서식 지정. 다음 값이 뭐죠? 차장. 오타 조심하시고 적용할 서식. 임의의 서식을 선택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내용은 찾기가 쉽죠? 자, 그다음. 자, 뭐 기본적인 우리가 이미 뭐 앞서서 많이 배우셨던 그런 조건들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잘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자, 이번에는 기본급식 가장 큰 세 개. 자, 기본급 범위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뭐 구분 못할 만한 내용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충분히. 중복값이라는 건 똑같은 값이 2개 이상.
그러니까 딱 여러 개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 값이 딱 한 개만 있다. 그걸 뭘 한다고요? 고유값이라는 표현을 거 기억나세요? 자동 필터나 고급 자동 필터 할 때. 그 다음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상하이 규칙이라 해서 상이 크다, 하이는 작은 것부터, 상이는 큰 것부터. 그러면 큰 것부터 10개, 큰 것부터 10%. 요 10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값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용이 뭐였죠? 기본값이 가장 큰 3개라 그랬죠. 그러면 큰 값부터 3개. 요 항목, 상위 10개 항목 선택하시고. 자, 이거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거 값 조절 단추. 그래서 3. 상위 큰 값부터 3개. 뽑아서 서식을 적용하겠다. 특정 서식을 적용하겠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수당이 가장 작은 30% 셀에 대해서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 보자. 그러면 제 수당 범위 선택하시고 수식 죄송합니다. 홈 조건부 서식에 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상하이 규칙이라는 부분이고요. 작은 것부터 이번엔 퍼센트죠. 비율 전체에 대한 비율 자, 물론 값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값이 크니까 뭐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퍼센트 30%. 12개, 지금 여기에 선택한 셀이 12개입니다. 12개에 30%면 몇 개죠? 3.6개죠. 3.6개면 4개를 넘지 않습니다. 3.6개를 넘지 않는 개수만큼, 정수개만큼. 그래서 자, 기존에 있던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쓰겠다. 사용자 지정 서식. 그래서 글꼴 탭에 몇 가지만 글꼴 스타일, 굵게와 기울인 꼴 합쳐놓은 내용이라고 그랬고 글꼴 색, 이메일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고 밑줄, 실선, 이중 실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한 군데 더요. 채우기, 배경색, 여기에는 색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늬색에서 색깔의 이름을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색깔의 이름 확인하시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 특정 색깔의 위치 여기구나 그러면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보기 영역에 아 내가 해당되는 색깔이 나타나 있구나 적용되어 있구나 그리고 확인 하시면 임의의 자 확인 샵샵샵 표시는 왜 나타난다고요? 표현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열너비가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열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더블클릭 동작 쓰시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열 조절 포인트에서 더블클릭.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총급여의 평균 미만인 셀. 자, 그럼 총급여에 대한 평균값 얼마죠? 총급여에 대한 평균. 이거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기억나세요? 에?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수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어떻게? 상태 표시줄의 평균 개수 합계값 나타난다는 그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면 그러면 엑셀이 평균값을 안다는 이야기인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사람이 이걸 판단하기 평균 계산하기 힘들고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상하이 규칙이 갑니다. 크다 작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초과 아니면 평균 미만. 왜? 이미 평균값을 이 녀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평균 미만. 그래서 적용할 서식, 임의의 서식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는 방법 따라야 되겠네요. 자, 지우는 방법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지우기를 해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를 이용하시거나 클릭, 아니면 셀 포인트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 개가 있죠. 한꺼번에 다 지우려고 한다. 자,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조건부 서식에 해당되는 규칙을 지우겠다. 어느 쪽을 이용하시나? 뭐 시험에서는 어차피 한 개밖에 작성 안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이용하시든 저걸 이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마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를 이용하는 게 맞겠죠. 일단은 근본적인 이야기는. 자, 지금 하셨던 이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써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큰말 2급 시험에. 근데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시트 옮겨갈게요. 조건부 서식 2로 옮겨가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제가 사항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바꾸는 서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항목이 문화생활, 직관적으로 판단해보면 그 행 전체 서식을 꾸미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순수하게 제목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은 필요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민다 했으니까 이 행이 서식이 적용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요행 요렇게 이제 따지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자료는 요만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따져야만 서식이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그냥 쭉 따라오세요. 이 내용은 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식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건 값을 이용한 내용들입니다. 값만 이용하는 내용들이고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이 내용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새 규칙. 그러면 새 규칙 창이 나타나죠. 자, 규칙 유형은 자,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은 뭐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포함하는 자, 제 화면 봅니다.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해 보면 셀의 값이 해당 범위 제외 우리 조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조건. 해당 범위는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위 이 용어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뭐 특정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비어있는 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방금 하셨던 크다 작다라는 개념 여기 있습니다. 상하이 규칙에 여기서도 가능하다고요. 여기서도 크다 작다.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퍼센트로 할 건지 아니면 개수로 할 건지 뭐 이거. 그 다음에 평균값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 기다려 보셨죠? 이거 해보셨죠? 여기 초과 미만 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값, 중복값이라는 건 같은 값이 2개 이상인 것들 뽑아낼 건지 아니면 고유값만, 즉 값이 1개인 것만 뽑아 표시해낼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조건부 서식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자 밑으로 갑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그러면 자 커서 놓으시고 자 일단 식을 찍어야 되니까 이 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 확인된 걸 바탕으로 서식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 어느 셀부터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각각의 셀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자기가 자동으로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따라가 준다 그러면 첫 번째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녀석이 첫 번째부터 확인할 거니까. 그리고 셀 주소 절대 참조 형태 나타나요. 자 그대로 두세요. 이걸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조건이 문화생활이라는 게 기준값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생활 문자값 직접 입력 이중다운표 문구 처리.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서 자 글꼴 뭐 적당한 서식 꾸미 보시고 글꼴 스타일, 글꼴 색, 밑줄, 실선, 채우기에 가서 색깔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새 서식 규칙창에서 확인 헐 여러분들도 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네? 여기 서식 적용된 거 보이세요? 저는 왜 그렇죠? 혹시 잘 안 되신 분들 저 따라오세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네? 규칙 선택, 규칙 편집, 수정 편집하는 거. A사가 문화 제가 오타 쳤군요. 활 할이 아니고 활. 수정하셨어요?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뀐 게 이해되세요? 응? 이렇게 바뀐 게 이해되시냐고요? 정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신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외워야 될 것만 꼭 좀 외워두시면 되고 알려고 노력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만 자 앞에 봅니다. 제가 A4셀에 서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데 항상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셀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뀐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셀에 있는 값이라고 자꾸 해석합니다. 자, 셀에 있는 값이 아니라 셀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시작할 때 적었던 조건 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에? 방금 작성했던 이 식. A4셀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건 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A4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 몸 색깔을 흰색깔로 바꾸고 싶거든요. 지금 금색 색깔이니까. 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값을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몸 색깔이 바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 안에 조건부 서식 개념 안에 뭐 셀의 값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값 때문에 바뀌는 개념도 있긴 한데 그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A4셀 자 첫 번째 셀부터 따진다 했잖아. 그럼 첫 번째 A4셀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조건 따라가 볼까요? 조건식. 자 식이니까 A 사에 가서 문화생활 가져오죠. 문화생활 이걸 문화생활. 그러면 같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true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예? 자 그다음 한 칸 내려갑니다. 여기서 판단해야 될 셀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한 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그러면 판단해야 될 이 식도 따라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라는 거 배웠잖아요. 수식이 한 칸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갈 때 그 수식 안에 있는 주소도 한 칸 따라 내려간다. 그게 상대 참조, 따라 바뀌지 않는 절대 참조 이렇게 이야기 들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원본이 바뀌었어요. 반대 개념인데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식도 따라 바뀌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달러가 붙었으니까 이 부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한 칸 내려갈 때. 그러면 내가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A5셀의 서식을 바꾸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이 조건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만족하죠. 왜? A5 값이 아닙니다. A4에, 자, 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건. 네? 이 조건. 그럼 A4에 가야죠. A5에 있는 값이 아니라. A4에 가니까 문화생활 있죠. 문화생활 가져오면 이걸 문화생활 같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부적으로. true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자, 이번에는 A7로 갈게요. 자, A7에 갑니다. 좀 잘못됐군요. 자, A7로 갑니다. 여기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하는데 뭐? 세 칸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따라 변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은 세 칸 내려. 근데 달러가 절대 참조한 달러가 붙었으니까 이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복사돼서 내려오는 거의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A7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A4에 가니까 뭐가 있죠? 문화생활이 있잖아요. 에? 그럼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 같죠? 하면 true라고 맞다라고 대답해 주겠죠. 그러면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자, 이번엔 B4셀로 갈게요. 자, B4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B4셀에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따라 변해줘야 됩니다. 식도. 식 안에 있는 저 주소도. 그런데 달러가 붙었으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조건은 B4 이꼴 문화생활이죠. 그럼 B4에 가니까 뭐가 있죠? 문화생활이 있죠. 그럼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이니까 맞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족한다면 서식이 바뀐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을 지금 그래도 적은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100만 개나 되는 내용을 이렇게 다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해보신 몇 가지만 내용을 보시면 비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유추해가지고 판단해보면. 자, 보세요. 비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바뀌었죠? 1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이해되시죠, 이제? 점점점 맨 마지막 셀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에 의해서 비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됐죠? 그래서 이 전체가 바뀐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조건식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런 의미죠.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 서식 바뀐다. 그럼 첫 행은 맞네요. 자, 두 번째 행은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서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적으면 이 조건식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저 따라옵니다. 이렇게 오늘 들어두시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알면 나중에 함수나 식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 꼭 시험 준비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하나만 해오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일단 수정하러 갈게요. 조건부 서식 수정하는 방법 방금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 있는. 자, 수정하러 갑니다.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라는 것을 합니다. 규칙 관리. 그리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조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 선택 파란 색깔이나 회색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규칙 편집 단축 클릭. 자,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가 있는 부분에 커서를 놓으시고 주소 형태 바꾸는 게 뭐가 있죠? 무슨 키? F4번 키. 네? 주소 형태를 바꾸는 키 F4번 키를 이용해서 상대 참조. 잘 기억 안 나시면 수식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상대 절대 혼합 다시 한번 더 영상 보세요. 자, A4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확인.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청에서 확인. 이해되세요? 정말 또 이해되세요?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A4셀에 서식을 바꾸, 자,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훑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셀인 A4셀에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방금 작성하셨던 이 기본이 되는 이 조건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죠? A4가 문화생활 이꼴 true. 그러면 조건 바뀌면 바뀌겠죠? 제 화면 보고 이해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판단을 셀이 A5셀입니다. A5셀에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합니다. 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자, 조건이라는 게, 판단의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식도 기본적으로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소가 상대 참조죠, 이번에는. 그러면 위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근데 같은 열이니까 그대로 올 거고요. A 열이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행 번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조건식의 주소가 A5로 바뀌겠죠. 그러면 A5에 가니까 뭐 있습니까? 세금이죠. 세금 이끌 문화생활 안 맞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펄스가 대답하고 A5셀의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자, 이번에 A7로 내려가겠습니다. A7 여기죠. 그러면 A7 3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준이 되는 요 주소에서 저 수식에서 요만큼 따라 내려왔으니까 변해야 되겠죠. 상대 참조니까 변하겠네요. 그러면 A 조건에 있는 식이 A7 이꼴 문화생활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A7에 가니까 뭐 세금 있죠. 그러면 폴스라고 대답할 거고 A7의 수식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B4셀 가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죠. 그러면 판단의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식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대 참조로 되어져 있군요. 자, 이번에 같은 행위니까 4는 바뀌지 않을 거고 열이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B4 이꼴 문화생활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B4 문화생활을 만족해야 하네요. B4에 가니까 뭐가 있으면 문화생활에 값이 있잖아요.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 true. 그러면 B4셀의 서식은 바뀐다. 됐습니까? 이 개념이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뭐? 셀의 값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뀝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됐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 생각이라고 이거가 제가 더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생각에 의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A8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판단되는 조건은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안 바뀌겠죠. 자기 자신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판단되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식을 적으면 안 되냐? 적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주어진 문제의 취지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의 서식이 바뀐다. 에?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식의 형태를 배울 때 상대 절대 뭐 봐있죠? 구구단할 때. 응? 혼합 참조라고 하셨잖아요. 혼합 참조. 상대 절대 혼합 참조. 에? 그러면 이 형태도 안 되고 이 형태도 지금 문제의 내용을 맞춰주지 못하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서 처리하셔야겠네요. 에?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적용된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갑니다.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규칙 선택하시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규칙 한 개, 그리고 규칙 편집. 자, A4셀에 커서 넣으시고 셀 주소에 마우스 포인터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열머리글에, 즉 A에 달러가 붙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로 표시하세요. F4번 키를 이용해서 뭐 몇 번 누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확인.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원리를 따라가시면 이게 처음부터 행이 바뀐 게, 자, 앞에 봅니다. 처음부터 행이 바뀐 게 아니라 셀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이 자료 행 전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할 겁니다. 혼합 참조라는 주소를 써야만 행 전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요. 우리는 행 단위로 움직일 겁니다. 판단 기준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쨌든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조금 확대 해석해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다 확인해 보면 서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것만 꼭 외워야 된다면 요것만 외우시고, 제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런 식으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원래. 근데 거기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파일로 옮겨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조건부 서식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1 시트로 옮겨가시고, 교재는 45페이지. 자, 내용 보겠습니다. 조건부 1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A사에서 H18 영역에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레프트 함수 사용. 다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하시오. 자, 구체적인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내용 파악합니다. 학번이 2200으로 시작한다. 이게 조건이죠. 그리고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글꼴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자, 그러면 학번 자동 필터로 이 조건을 해석하면 학번 필드의 시작 문자가 2019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함수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신다. 앞 네 글자가. 그래서 레프트 함수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레프트 함수의 결과값은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문자.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범위가 따로 있네요. A4부터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18 범위 선택하시고 제목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자, 규칙을 찾으시는데 수식을 이용한다는데 그런 내용이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규칙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고 규칙 유형 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입력란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 식을 적어야 되니 있고 자 그다음 판단해야 될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조건을 적으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행전체의 서식을 꾸민다 했으니까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자동으로 다 확인한다라고 해석하시고 첫 번째 행에 있는 학번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주소 형태는 기본적으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전체의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해서 기본 주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참조. 그래서 혼합참조가 나오는 문제가 이 유형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지금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주소 형태가 이렇게 지 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정확한 주소를 다시 A4셀을 선택하시고 기본 주소 형태는 F4번 키를 이용해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를 쓰시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클릭. 자, 이걸 함수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 네 글자를 뽑아서 비교한다. left. 가로 열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콤마 문자 데이터 추출할 문자 데이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4 원본 데이터 그리고 이꼴 비교해야죠. 뭐하고 2019라고 비교하면 되죠. 네? 안 됩니다. 레프트 미러 라이트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요? 문자. 근데 2019는 아니지 2019죠 이거. 숫자죠. 문자와 숫자를 비교해서 같아요. 다르죠. 제가 주민등록번호 이야기 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문자 2019가 돼줘야 된다고. 왜? 왼쪽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 서식 단추 눌러서 글꼴 색 파랑 글꼴 색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하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를 터득하셨으면 이렇게 해석하셨자 여러분들 풀이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조건 만족해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 만족해요? 2019 아니잖아요. 문자. 그러면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레코드로 두 번째 행으로 넘어오겠죠. 두 번째 행에 대한 조건 뭡니까? 이거죠. 그러면 A4가 아니고 이제 A5로 바뀌겠죠. 위치값이. 여기는 변하니까. 그러면 A5에 뭡니까? 2019 아니죠. 서식 안 바뀌겠죠. 세 번째 행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 그러면 A5로 A6으로 바뀌겠죠. A6에 2019 네 글자가 2019 맞아요, 학번? 그럼 이거 행전체 서식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점점점 마지막 행까지 내려가면 학번이 2019이면 서식이 바뀐다.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 검토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이야기 좀 하자면 엑셀의 수식 함수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물론 함수의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뭐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인데 한데 너무 함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조건부
조건부 3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도제 48페이지.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A사에서 F14 영역의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행전체에 대하여 배경색,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작성하시오. O와 레프트 함수 사용.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계층을 사용하시오. 자, 내용 파악부터 합시다. 체험 코드 P로 시작한다. 그러면 해석하자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체험 코드 필드에 체험 코드가 시작 문자 P다. 체험 코드가 시작 문자가 S다. 조건 몇 개? 2개죠.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인지 오아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자주 나왔죠. 엔드입니까? 오아입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오아 조건입니다. 그럼 오아 조건이니까 식으로 처리하면 무슨 함수? 오아 함수로 처리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체험 문자, 시작 문자가 P다 라는 건 함수 처리한다면 뭐? 레프트 함수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 레프트 오아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 문자가 P다, 끝 문자가 S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무슨 함수가 나오겠습니까? 라이트라는 함수가 나오겠죠. 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 설정하시고, 범위 선택. 자, 솜, 스타일, 조건부 서식,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세규칙,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 밑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그 다음 판단해야 될 데이터는 자,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따져본다 했으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체험 코드 값을 가져오는데 기본 주소 형태는 뭘 써야 된다고요? 열머리글에 달러가 나타나는 형태 써야 된다.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조정하시고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자,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정합니다. 클릭, 레프트, 가로 열고 커스 이동은 마우스 조정합니다. 콤마 한 개를 뽑았을 때 이게 문자 P와 같으냐 기준값이 이 조건 한 개 콤마. 자,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왼쪽부터 뽑을 겁니다. 레프트. 그 가져와야 데이터는 체험 코드.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 F4번 키를 이용해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한 개. 가져와서 비교합니다. 이꼴.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S와 같아야 된다. 자, 나열하고 보니까 조건이 2개. 두 조건 사이는 오화 조건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를 처리합니다. 커스 이동은 마우스를 조작합니다. 뭐 나중에 잘 되면 바로 적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단계. 자, 오화 함수 가로 열고 커스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S 끝에다 주시고 가로 닫고 그리고 서식 작업하러 가셔야죠. 서식 단축 클릭. 배경색, 녹색 채우기 탭에 배경색. 자, 녹색이 어느 건지 뭐 직관적으로 판단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무늬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여기가 녹색깔의 위치구나 라고 판단. 그리고 그냥 나오시고 확인만 하시고 그래서 배경색 영역에 가서 클릭, 녹색 클릭. 그럼 이렇게 보기 영역에 녹색깔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판단됩니다. 첫 번째 행의 체험 코드가 P네요. 그러면 행전체 서식이 바뀌네요. 두 번째 행 K네요. 안 바뀌겠네요. 세 번째 S네요. 바뀌겠네요. 됐습니까? 점점점 마지막 행까지 이렇게 판단. 자, 지금까지의 내용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조건부 2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47페이지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조건이 지기가 차장이라는 조건, 총급여가 500만 미만이라는 조건, 조건이 두 개네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엔드 조건은 엔드 함수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행전체의 서식 꾸민다고 그랬죠. 붉게, 글꼴색 빨강.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가 문제에 있었습니다. 범위 설정하시고 수식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수식. 그리고 새 규칙에 가서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자, 첫 번째 행에 있는 지기값을 가져옵니다. 왜 첫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온다고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이 맞는지 따질 거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지기값 가져오는데 주소 형태는 뭐 기본적으로 행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죄송합니다.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F4분기가 조정한다. 그 다음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한다. 지금은 옮길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이꼴 차량이냐 문자값이냐고 기준값을 물어보면 되고 오타 조심하시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 첫 번째에는 총급여 값을 가지고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기본 주소 형태 쓴다.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이게 500만 미만이다. 그리고 엔드 조건은 엔드 함수를 처리합니다.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커서 이동 엔드 가로 열고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 서식 적용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서식 단축 클릭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 아래쪽에 표준색 영역에 있는 빨강 그리고 확인 그러면 내용 확인 가능하시죠? 판단되시죠? 에? 차장 아니잖아요. 행전체 서식 안 바뀌겠죠. 차장인데 서식이 안 바뀐 이유는 총 급여가 500만 이상이지 않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서식이 안 바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다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 자, 파일을 하나 열게요. 찾아보기.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입니다. 계산 작업 겁니다. 계산 작업. 딱 한 문제 안 했습니다. 한 문제.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이런 폴더를 통계 1시트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통계 1시트 교재 89페이지 거기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실래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 한번 해보세요.
일단 무슨 함수 써야 되냐면 상여금이 150만 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인 인원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조건을 확인해 보면 자 화면 봅니다. 일단 상여금 150만 초과 기본급식 전체 비공급식 평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 개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ount if 수란 함수 써야 됩니다. count if 수란 함수.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작성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상여금 범위, 콤마, 150만 이상 이중가업 평가입니다. 150만 초과. 죄송합니다. 150만 초과. 콤마. 두 번째 조건가 기본급 범위의 평균값 이상. 에버리지 기본급 범위. 가로 닫고 이중가업표 가로 닫고.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까지는 했을 겁니다. 근데 자, 엔터 칠게요. 여기까지는 했을 겁니다. 근데 제 값이 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평균값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에버리지 가로 열고 기본급 평균. 아니 틀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지 마세요. 이 문제 못 풉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장난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못 풉니다. 그냥 보세요. 듣고 집에 가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정말 0이 나온지 아니면 따져볼게요. 일단 평균값을 계산, 기본값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288만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288만인 게 자, 일단 요거 그 다음 상여비 150만 이상 초과 그럼 총 몇 개 있죠? 한 개, 두 개, 두 개 맞나요? 아, 얘기도 있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세 개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암산을 해보면 이게 3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문제 못 푼다니까요.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일에 자, 이게 정상적인 값이 자 나오려면 자 여기에 average라는 함수 대신에 요 값을 적으면 되죠. 보통 우리가 이중 따옴표하는 정면 녀석들은 보통 자 비교 연산자들하고 뒤에 숫자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꼴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산을 해서 2881 875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 2 그러면 얼마?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정상적으로. 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앞에 적었던 average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한 문제에서 average 함수 쓰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average 함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작성을 이제 average 함수 써서 이게 3이라고 나오게끔 하시면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제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점이라고 이렇게 자 특정 셀에 100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 특정 셀에 100점이라고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져오죠. 이중따옴표 1점.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100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F15에 가져오는 이 값은 항상 100이에요. 응? 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수식 함수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막 몇 번 풀어놨었거든요. F15의 값은 항상 100인가요? 아니요. 원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 값이 90이니까 바뀌겠지, 결과값이. 11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이 F15라는 저 위치에 있는 값은 매번 똑같은 값이 와요. 원본이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말한다고요? 상에 따라 값이 바뀐다. 변수라고 써요. 근데 오른쪽에 M%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점은 뭐죠? F15에 어떤 값이 오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값을 유지하죠. 점이라고. 90이 되나 100이 되나 110이 되나. 그러면 저런 값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수식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 변수와 상수는 절대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변수와 상수는 이렇게 나란히 직접적으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변수고 어느 게 상수인지를 엑셀 프로그램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와 상수는 항상 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n%예요. 그러니까 n%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n% 연산자는 데이터 연결 이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변수와 상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수와 변수를 분리하는 것. 그래서 n% 쓰고 그다음 그러면 F15가 지금 이 상태에서 F15가 엔터를 치면 값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변수라는 녀석이 값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요. 지금 현 시점에 엔터를 치는 시점에는 지금 이 상태는 이 식 자체로는 F15가 뭔지 모르잖아요.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이 값이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 변수 값은 결정이 나야만 결과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 F15가 내부적으로 F15가 뭘로 바뀐다? 이 녀석이 없어지고 11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 100이나. 그러면 그 100과 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계시킨다. n% 연산자가. 엔터를 치면 특정 시점에 변수값은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러면 변수가 뭘로 바뀝니까? 상수로 바뀐다는 거죠. 특정 시점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특정 시점에 변수값이 또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적을게요. 자, 이 부분만 해서 작성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정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verage. 일단 적으세요. average. 가로 열고 기본급 범위들의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이 average라는 건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average 값은 지금 엔터를 치면 이 값이 요 값이니까 값이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와서 기본값 값이 잘못되었다고 이거 수정하면 저 average는 변합니까?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 average는 변수라는 개념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값이 결정이 나긴 한데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뭐 100입니다, 200입니다라고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변수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이 매번 상에 따라서 원본 값이 바뀔 때 이 에버리지 값, 평균 값은 매번 바뀐다 그랬죠. 변수 개념이라고 했고. 그럼 이 녀석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이건 뭡니까? 상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변수와 상수는 절대 나란히 붙여 쓸 수가 없다고 했죠. 뭐 분리시켜야 된다. n% 연산자. 자, 그 다음 변수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 녀석은. 분리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이중따옴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자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건 문자 상수라고 합니다. 문자 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문자에 이중따옴표 처리한다는 기억나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문자 상수라는 내용.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잖아요.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요 값이 뭘로 바뀐다고요? 내부적으로 288이 875로 바뀐다고요. 바뀌면 이것도 상수고 이제 이것도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이제 상수입니다. 네,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값, 정해져 있는 값을 뭐 한다고요? 이 녀석이 연결시킨다고. 연결시키면 이런 값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이 에버리지 값이 바뀝니다. 요렇게. 그리고 n% 연산자가 연결시켜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 변수는 영원히 변수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 시점에 상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수와 상수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처리해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명자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n% 연산자 다시 이중따옴표입니다. 그러면 여기 count ifs라는 3이라는 데이터와 또 연결. 저 3도 상이니까 또 바뀌잖아요. 네? 잘 보세요. 이 count ifs가 뭡니까? 이 원본이 바뀜에 따라 이 내부가 바뀔 거 아니에요.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죠. 그 다음 명자는 상수죠. 그 두 개를 뭐 분리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n% 연산자가 필요하다. 좀 어려운 설명입니다.